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영상을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 지역에 대한 비교를 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하나는 광명,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일산과 은평구 쪽을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봤어요. 어디가 더 상급지냐,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광명이 철산보다 더 상급지고, 그 다음에 은평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일산보다 상급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영상에서는 이게 역전된다. 일산이 향후에 은평구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동탄 2기 신도시도 광명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동의를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는 일단 첫 번째로 그 광명하고 동탄 2기 신도시를 비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게 되면 당연히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광명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동탄 2기 신도시가 광명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GTX를 꼽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도시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상권이 넓고 쾌적하다.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아진다. 이런 걸 기본으로 전제를 깔고 추가적으로 GTX가 들어서게 되면 내년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개통이, 완전 개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는 좋고 동탄 2기 신도시가 광명보다, 다만 광명은 교통이 좋았는데 그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던 그 동탄 2기 신도시의 교통도 GTX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회복이 되니 단점이 사라졌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그 신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광명보다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가격 비교를 해보는데, 동탄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지금 12억, 13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광명에 있는 것들은 뭐 11억, 12억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현재도 이미 과거와 다르게 동탄 쪽의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탄 2기 신도시는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갱노노 사이트고요. 지금 동탄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GTX가 들어서는 동탄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넓게 보시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이제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되어 있고, 어찌됐건 서울 접근성을 가려면은, 위쪽으로 가려면 동탄역을 와서 GTX를 이용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GTX를 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냐? 굉장히 빠르죠. 물론 GTX가 하나도 우리가 완공된 걸 본 적은 없지만 빠를 거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이 동탄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요 근처에 있는 것들, 이런 근처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동탄역 근방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라든가 시범 더샵 아파트라든가 우남 퍼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보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GTX에 대한 호재를 받으면서 가격이 일반적인 광명의 그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이거나 내지는 그거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GTX라는 게 엄청나게 호황이 일면서 GTX만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강조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근방에 있는 것들은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들도 과연 G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똑같이 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세권 할 때 역과의 거리가 5분 정도 되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한 10분 정도 거리라면은 역세권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불과 5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런 교통편 이용할 때는 대부분은 출퇴근이에요. 여러분들 주말에 이용하지 않잖아요. 평일에 이용하는 건데, 평일에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는 늦을까봐 겁나죠. 상사한테 혼날까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맨날 늦잠 자고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5분, 10분이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 거리는 5분 이내의 아파트는 인기가 많고 5분만 더 걸어가는데 가격차가 확연히 나버려요. 그런 경우는 뭐 어디 지역에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탄도 마찬가지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동네를 보시면 11억, 13, 이건 38평이니까 12억 정도 중반까지도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뭐 15억도 넘었었던 시기가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여긴 11억, 12억 구간이고요. 옆으로 가게 되면 8, 9억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죠. 좀 더 옆으로 가게 되면은 6, 7억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면 5억대 구간까지 나옵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으냐?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자, 요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도보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격대는 지금 얼마였어요? 여기가 5억 7천도 있고요. 이건 20평대니까 30평대로 바꾸게 되면 7억 3천. 얘는 30평대로 변경하게 되면은 6억대. 그리고 얘도 6억대. 예. 그러면 얘는 6억대 한 후반 정도 금액입니다. 6억대 후반 정도의 금액이고 여기는 12억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절반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한 55%, 60% 비율밖에 안 차지하는 거죠. 도보 30분 만에. 그래서 12억짜리가 6억대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동탄이라는 것은 이기 신도시 동탄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봤을 때는 과연 GTX의 호재를 입을 만한 그런 GTX 들어가 선다고 하더라도 동탄 이기 신도시 전체의 평균 가격이 광명이라는 서울하고 완전히 연접되어 있는 구간의 그 지역의 아파트들과 가격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입지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물론 동탄 이기 신도시가 가격이 그럼 안 오릅니까? 오르죠. 오르나, 오르지만 지금 동탄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 광명의 가격을 넘어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이쪽 지역에 동탄 쪽에 지금 인구 유입률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그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이 서울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서남권 지역에 있는 광명 같은 경우는 구로 가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자차로 이동하게 되면은 광명하고 강남 간 직선 그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지금 가격이 역전돼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비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지금 광명 그 동탄 이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다 구축된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광명은 이제 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명에는 어디냐면 요 이쪽 일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 빨간색 된 게 뭔지 아시죠? 분양 예정인데 분양 예정하는 것들 되게 많죠. 그죠? 이게 지금 다 새 아파트로 될 예정이고, 요거 외에도 입주할 아파트들이 여기 25년 입주 예정, 24년 입주 예정, 25년 입주 예정, 25년 입주 예정, 등등등. 이제 막 변모를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3, 4년 뒤 향후에는 동탄이 그 광명을 앞서는 게 아니고요. 광명과 동탄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입지 차이도 있거니와 그동안 낙후됐었던 이미지를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광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했었던 광명은 인프라가 별로 그리고 교통이 좋다. 동탄 이기 신도시는 인프라는 좋은데 교통이 안 좋다. 근데 교통 안 좋은 게 상쇄된다. 이제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 이 광명도 상대적으로 뭐 상권이 작거나 이랬었던 그런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대규모로 확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둘 다 좋아지는 건데 거기서 남게 되는 것은 뭐냐? 입지만 남게 되죠. 그러면 GTX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는 좋으나 GTX가 실제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뭐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인가와 그다음에 GTX가 뭐 만약에 끊긴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난감하죠. 집이 여기 난감한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에서 금방 올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GTX에 대한 호재가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동탄 쪽에. 예. 그래서 그 우리 7호선도 그랬었고 일부 그 지하철 라인이 개통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적도 있잖아요. 뭐 GTX가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GTX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거나 내지는 그 도보권이 아닌 곳에서 GTX 이용하려고 버스든 다른 지하철들을 이용해서 한정구장 오거나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시간 거리가 생각보다 길다면 GTX로 빨리 가면 뭐합니까? GTX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냥 내 집 앞에서 직행버스를 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겁니다. GTX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획기적인 교통의 어떤 시간 단축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GTX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 내의 아파트가 그걸 혜택을 받는 거지 조금만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도 그걸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이 역전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거의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하고 접근성 거리가. 그런데 그거를 역전시킨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보시면 광명이라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 그 다음에 그 동탄은 여기입니다. 서울은 이쪽에 있죠. 네, 서울은 이쪽에 있고요. 이 대단히 큰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탄이
어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가격은 지금보다 상승하겠지만 광명의 가격을 넘어서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은평 쪽하고 그 일산 쪽에 GTX가 들어섰기 때문에 접근성, 그러니까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단축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일산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시면 와, 아직도 이렇게 싸?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GTX 역사 부근에 그 인프라 구축되고 킨텍스니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지역이 한정돼서 좋아지는 거. 동탄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한정돼서 좋아지는 거지, 넓은 의미에서 그게 은평구의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강동구와 판교를 비교했는데, 강동구가 옛날에 더 비쌌지만 지금 판교가 더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팩트가 맞는데, 그거는 판교에 대한 교통 호재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규모의 테크노밸리가 형성돼서 그 직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판교 자체에서도 강남 출퇴근이라든가 서울 접근성이 워낙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만큼의 어떤 판교만큼의 회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서울하고 먼 곳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동구의 가격을 따라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판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입지, 그러니까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워낙에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거를 저 아래에 있는 동탄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탄에 계신 분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고, 어떤 말이 맞을지는 향후에 가봐야 됩니다만, 저도 부동산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의 호재나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그 물리적인 그 입지 차이가 있는 것을 역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동탄에 거주하셨던 분들, 광명에 거주하셨던 분들, 뭐 양쪽을 다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광명이라는 곳과 동탄이라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 중에 두 가지를 다 모르는 상태, 내지는 그냥 어바웃하기만 알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광명을 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장 가보면서 보게 되면은 실거주자분들은 동탄도 괜찮으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장이 많아지게 되면서 상승한 부분들, 그 다음에 GTX에 대한 호재로 상승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사실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러나 광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을 리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시세 같은 것들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근방에 있는 구로라든가 금천이라든가 뭐 관악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그건 뭡니까? 그냥 인프라라든가 이런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지만, 기본적인 잠재적으로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시간 가면 개선이 되거든요. 뭐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뭔가 공공 인프라 개선이 되게 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얘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입지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입지 중에서도 그래도 소위 상급지 입지가 갖고 있는 걸 비벼볼 수 있는 거는 시간적 거리를 좀 때울 수 있는 거, 물리적 거리를 시간적 거리를 때울 수 있는 GTX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그런 것들만 가능한 거지, 그 지역 전체를 평균 냈을 때는 상급지 입지를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